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클 만한 아파트 하나 가져와 봤고요. 느그서장 남천동 사이즈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남천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탈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수강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8-840 사건이고요. 네, 부산 물건입니다. 부산. 네, 해수동이죠. 해수동. 부산하면 해수동인데 수영구 남천동. 네, 전통적인 부자들이 사는 남천동 물건. 남천 코오롱 하늘채 골든비치 아파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106동 102호고요. 동호수는 굉장히 안 좋죠. 네, 굉장히 안 좋아서 현재 11억 3천 감정가에서 2회 유찰돼서 7억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리고 부산이 사실 이게 부산이 되게 전세가가 안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좀 쉽지는 않은 지역인데 그래도 또 나름 인구의 그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동네가 워낙 좋아요. 네, 워낙 좋아서 한번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 딱 봐도 네, 이게 좀 연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신축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그때 당시에 고급화해서 잘 지어서 신축 느낌이 납니다. 네, 안타깝게도 102호 이제 벌새권이죠. 벌새권. 네, 벌레새권. 벌레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치면 네, 이거 며칠 동안은 못 여는 그런 집이고, 그다음에 햇볕도 네, 당연히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파트는 진짜 깔끔하죠. 네, 깔끔하고요. 그리고 요때 지은 아파트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좀 튼튼하게 잘 졌고 자재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재들을 쓸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요때 아파트 연식을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이때 연식이면 지하 주차장 다 연결돼 있고 웬만한 커뮤니티 시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도어락 아주 깔끔하고요. 이 도어락의 상태만 보더라도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아파트들이 굉장히 모여 있고 여기 남천자이 아파트 네, 얼마 전에 공매로 떴었는데 요거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어떤 분들이 또 바로 받아가셨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그 유명한 삼익비치 네, 삼익비치가 있는 정말 부산의 전통적인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고요. 현황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네, 임차인 점유인데 지금 임차인은 후순이에요. 후순이고 지금 이 성이 되게 특이하시죠. 예땡땡씨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진짜 임차인은 아니고 진짜 임차인들 어차피 후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받은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시나 없죠. 네, 그리고 이거는 증여를 받았네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되는 게 없는 3초 만에 끝나는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율도 미상인데 어차피 후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고 그 다음에 특이한 성씨를 봤을 때 가족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재밌었던 게 그 원래 소유주의 주소가 또 같은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그 삼익 아파트인가 그럴 겁니다. 삼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하늘채로 바뀌었는데 그때 여러 채를 받은 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다른 호수에 이제 가족분의 소유주 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없고 후순위 세입자다. 권리관계도 깔끔한 아파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7억 3천, 7억 2천이라는 가격이 과연 매력적인 가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보면은 그 유명한 삼익 비치타운, 네, 삼익 비치타운의 바로 왼쪽에 있는 아파트고 이게 부산이란 동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뭐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학원가도 이제 형성이 돼 있고 하늘채 해서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 부동산도 진짜 많네요. 네, 진짜 많고. 네, 이렇게 돌아서 남천자이가 이렇게 있고, 남천자이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우리 아파트는 하늘채인데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네, 구축인데 나쁘지 않죠?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고 그다음에 단지 내부도 정말 잘 꾸며져 있다. 물론 차 있는 단지여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 연식기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절대 나쁘지 않고 우리 호스는 106동 102호다. 여기네요. 아, 요 집입니다. 요 집. 네, 요 집. 정말 해가 안 들게 생겼죠. 네. 해가 안 들게 생겼고 그런 부분들은 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점을 상쇄할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있죠. 우리는 이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게 목적이겠다. 자, 지금 물건이 나온 거는 185제곱미터입니다. 네.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고요. 네. 타워형 구조에서 구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 정도가 되면 이 타워형 구조에서 여기 이렇게 싱크대 요즘에 가운데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놓고 요즘에 유행하는 식으로 오픈 주방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타워형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대형인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가 있겠다. 근데 이게 사실 고층으로 가야 멋있는 건데 우리 매물은 1층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또 한편 1층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어설픈 2, 3층보다는 1층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층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저렴하게 매수를 하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 7억인데 그러면 최저 호가는 얼마냐? 네. 12억 4,400만 원이다. 이게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몇 층인지 저층이라고 표현해서 네. 공동중개 사절 네, 굉장히 까칠합니다. 네. 그다음에 금매 정원 눈높이가 아주 8층 12억 5천 중층 저층 우선은 지금 네이버 호가상에서는 12억 4천만 원을 나오는데 보시면 9억일 때도 유찰이 됐죠. 즉 호가상으로는 3억 5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돼서 이게 7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는 높은 층 같은 경우에는 14층에도 거래가 되고 12억 9천에 거래가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9억에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상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요거는 아무래도 당연히 9억 거래는 직거래 거래였죠. 그래서 요거는 좀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1층이 거래가 된 게 10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9억 9,700에 거래가 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면 시세에 근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부산도 보시면 제일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보다는 조금 더 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접근을 했을 때 한 10억 정도면 적당한 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근데 그 10억 정도의 시세가 현재 저번에 차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7억 2천까지 떨어졌다.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억 2천이면 네, 48평도 당연히 7억이 안 되고 9억 12억 12억 3천 10억 34평보다도 지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이다. 물론 층이 매우 아쉽지만 자, 그 층을 상쇄할 수 있는 평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층이고 굉장히 벌레 세건 해 안 들고 사생활 침해 당하겠지만 네, 그 모든 거를 용서하는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고 초등학교는 여기 광남초등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부산이 이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초등학교 어디 있죠? 네, 초등학교 이렇게 이런 길을 통해서 초등학교를 등원하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길 이쪽 금월림을 나와가지고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초등학교 가는 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부산이 안 좋다 하지만 결국 핵심지는 또 이렇게 회복을 해주거든요. 회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1층이지만 저희가 진짜 10억도 안 되는 가격, 9억도 안 되는 가격, 심지어 7억 2천에서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가격이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고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뷰가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1층이기 때문에 이런 뷰는 나오지 않고, 근데 또 이런 뷰를 지금 잡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삼익비치가 재건축이 되면 엄청나게 높은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지금은 오히려 이 한일채 골든 아파트에 뷰가 나오는 집에 호가를 프리미엄을 주면서 거주를 했다면 앞으로는 그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다. 왜냐면 삼익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 다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삼익비치가 어떻게 된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딱 봐도 아파트를 굉장히 고급화해서 잘 지었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조금만 하더라도 이런 신축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부도 굉장히 좋죠. 네. 이거는 뭐 거의 준신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요 아파트의 제일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학원가예요. 네. 사실 부산에 학원가가 뭔가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뭐 대구 수성이라든지 혹은 대전 둔산동이라든지 그런 밀집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해운대 조금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밀집 효과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학원가가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해수동 역시나 좀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1층이잖아요. 1층. 결국에는 자녀가 있는 집안이 1층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저는 1층이어도 나쁘지 않고 우리가 저렴하게만 매수할 수 있다면, 낙찰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이 아파트를 지금 괜찮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건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긴 하네요. 예. 아유, 99층. 네. 야, 이거 뭐 완공되면 엄청 멋있긴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설계를 하나 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여기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멸실이 될 거 아니에요. 멸실이 되고 그럼 순간적으로 이 동네에 임차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 자녀가 학교를 다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근거지를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 하늘채 골든비치에 대한 임차 수요 혹은 당분간 이 거주를 해야 된다는 매매 수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그동안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시세도 지금까지도 지지부진은 하지만 결국에는 부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시라는 파워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항상 남들이 다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가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위치가 결국 수영구 남천동이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물론 해운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고, 그 다음에 삼익비치에 어찌됐던 이주 수요도 언젠가는 발생이 된다면 투자 수요로서 절대 나쁘지 않은 아파트가 이 아파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부산. 네.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죠. 네. 즉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고 지금 뭐 부산 보고 맨날 노인가 바다라고 엄청 놀림감을 당하죠. 네. 근데 그 놀림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 매물 수요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은 매매 수요랑은 반대 움직이죠. 네, 그래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매물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전세부터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영구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그래프 모양으로 전세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매매는 아직 전세 수요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매물은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2회 유찰까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남들은 다 던지려고 하고 이 지역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천동. 네, 남천동의 그래프, 이건 남천자이네요. 네, 남천동의 그래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고 전세 매물을 볼게요. 네, 전세 매물은 확실히 확연히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오롱 하늘채. 네, 전세 매물 수요가 굉장히 다르고 매매 물건도 계속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전반적으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코오롱 아파트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죠? 우리는 결국 저렴하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저렴하게 사서 내가 실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파트가 저는 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 네, 24년, 25년에는 없고요. 26년에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가장 안 좋은 시기는 끝났다. 정말 가장 안 좋은 시기는 끝났고, 이게 수영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네,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저는 부산에 기회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가 바다니 왜 이런 놀림감들이 나올까요? 이 시기를 지났기 때문인데, 이 시기. 여기는 안 되나벼. 여기는 가망이 없어. 여기는 다 던지고 떠나야 돼. 우리가 가끔 몇 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런 지역들이 정말 스마트한 분들이 미리 선진입을 해서 큰 수익을 거뒀던 지역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동탄, 뭐 광교, 수원. 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서 큰 수익을 거뒀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가 될까요? 저는 부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받느냐,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라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갭 투자를 무리하게 시작했던 분들 이번 22년, 21년, 23년 장에 대부분 다 쓸려 나가셨죠. 네. 근데 주사미는 왜 어떻게 안 쓸려나고 버틸 수 있었느냐? 그분들과 다르게 한 번 더 노력을 한 거죠. 우리가 경매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귀찮고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더럽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결국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는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물이 들어왔을 때 더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그 공부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계속 시장에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다음 사이클, 그리고 다음 큰 수익의 사이클도 가져오고, 또 뭐 큰 사이클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 매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는 바로 큰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2천 뛰기, 3천 뛰기, 1,000만 원 뛰기 그런 매매도 좋지만, 저는 결국에는 인생을 바꾸는 한 방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막 몇십억을 버는 투자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저렴하게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들을 지금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몇 억의 수익이 거둘 수 있고, 그 몇 억의 수익이 저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뭐 노인가 바다네, 부산은 안 되네, 다 떠나야 되네, 다 던져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옳은지, 아니면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이 옳은지는 다 개인의 선택이고요. 저도 어떠한 책임도 져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뒀다고 해도 뭐 저한테 돈을 나눠주실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드디어 주사위가 칼을 뺐습니다. 그냥 아예 다 떠먹여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1000만원 수익이 안 나면 전액 100% 환불 도와드리는 주인예산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오로지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때까지 제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나는 좀 저렴하게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경매 공부를 해보고 저와 함께 이런 경매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네, 역시나 동영상 강의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동영상 강의 싫어, 나는 줌을 통해서라도 너랑 질문과 답변을 그때마다 하면서 좀 1대1로 정말 확실하게 케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명품과의 반 역시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필요하신 방법으로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 선택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경매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다.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 네. 우리가 경매 공부는 할 수는 있는데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2년 뒤에 가보니 시세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매주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읽어드리는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주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역 뽑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매 물건까지 다 일일이 반란해서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의 시세 차익도 좋지만 앞으로 시세가 올라가면서 더 큰 수익, 그러니까 경매로 인한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 플러스 시세 흐름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세 흐름, 시세 상승까지 먹고 싶으신 분들을 이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고정 댓글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셈이었고요. 그와 별개로 경매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큰, 더 재밌는, 더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